네, 내 마음 찾기 제 11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1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 나누기 두 번째 시간이 되죠. 그 중에 이제 맞추기와 드러내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이제 맞추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 또 공감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는 거. 그리고 2교시에 이제 드러내기 해서 나 알리기 대화 방법,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3교시에는 마음을 여는 대화법 해가지고 상담식 대화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이제 차이가 날 때,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조율해 가면서 맞추면서 나누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또 동시에 마음을 전부 그렇게 뺏겨서는 안 되겠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진정한 공감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늘 해왔듯이 새로운 주 1교시에 들어가게 될 때는 지난주 공부한 것들을 복습해 보죠. 자, 이번 주에도 지난주 복습을 해보자면, 지난주에 이제 마음 나누기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러니까 듣기를 통해서 상대 마음을 알기,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1교시에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걸림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반발이나 또는 의존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투. 이건 상대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서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말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8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거 아주 뻔질나게 자주 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있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고쳐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교시에는 이제 경청법, 주의 있게 듣는 방법 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고 했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기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가려 듣는다. 어떤 게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예, 상대의 감정이 묻어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단서는 비언어 단서, 부언어 단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듣는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 관리를 잘 할수록 말하려고 폭발하는 그런 에너지보다는 들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들이 커진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속마음 알기 해서 결국 이제 듣는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나한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걸 아는 것이 목적이니까 속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했어야지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어떻게 쓰고 해가지고 그거 말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말꼬리 잡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소통하려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간순간 의문이 가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맞냐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얘기해야 오해의 가능성을 줄여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마음을 맞춰가는 부분을 생각해 볼 건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와 생각이 같을 때, 또 다를 때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같을 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일단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 하면서 이제 반가운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생각이 같다는 거는 그만큼 서로 공유하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가운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럼 이건 옳은 거야. 이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집단적인 착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인류 전체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생각이 같으면 반갑고 잘 통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옳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고요. 이제 반대로 같은 게 아니라 생각이 나와 다를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거 이거는 때에 따라서 아주 긴장이 되면서 불편하거나 반대로 아주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도 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억지로라도 생각을 함께 맞춰야 한다면, 그렇다면 좀 불편할 거고요. 다른 생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면 흥미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될 때 이제 불편해지는 건데요. 생각이 다를 때 상대한테 내 생각을 따라오도록 하든가, 또는 내가 상대 생각도로 따라가든가, 이래야 된다고 억지로 하게 될 때 불편해지는 겁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다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고 나의 경험 세계를 넓혀갈 수도 있는 좋은 기회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기는 하되, 내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고 내 입장을 그대로 잘 유지하더라도 이거를 굳게 닫아 걸지 않는다면, 즉 고집 부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굳이 꿰맞추려고 하지 않게 되니까 뭐 갈등 같은 것이, 또 긴장 안 일어날 수 있죠. 굳이 같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답답하거나 또는 긴장이 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크게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입장, 내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도 이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맞추기라고 하는 건요, 사실 이제 소통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상대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내 생각을 말하고 듣고 말하고 하잖아요. 이거를 연결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것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즉 동문서답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죠? 이거는 소통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들었던 바를 가지고서 내 생각과 어떤지 보고 그것을 또 이제 상대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생각에 맞추라, 이런 뜻에서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의 이야기가, 상대가 전하고자 하는 것과 내 생각이 어떤가를 맞춰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 검증 과정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괜히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가지고 멍청하게 좀 센스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겁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게 뻔히 알아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구차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해, 느림보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았다는 착각. 이걸 깰 때, 왜 맞추기가 필요한지, 이건 실제로 해보시면 많이 느낄 거예요. 이런 걸 안 했을 때 이제 나중에 네가 그랬잖냐,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하고 이 조각을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 이 마음에 내가 지금 동의가 되는지 아니면 반감이 되는지 또는 이해가 안 가든지 뭐 이런 내 마음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상대 얘기를 듣느라고 그냥 거기 싹 뺏겨버리면서 내 마음을 무시해버리면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 이야기를 듣고 그걸 알아차리려는 노력하는 동시에 또한 내 마음도 알아차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놓쳐버리고 상대 이야기만 듣는다면 이건 끌려가는 거고 그냥 설득당하는 거고 뭐 지시를 받는 것이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과 이제 맞춰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은 부분,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음과 다름을 맞춰가면서 이제 진행할 때 대화가 되겠습니다. 양극단은 아예 듣지 않으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 이게 문제죠. 하지만 듣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 마음을 놓쳐버리는 것도 또한 반대쪽의 극단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대화를 한다는 것,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자,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키포인트. 저 사람은 지금 상대는 이런 마음을 내어놓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은 어떻지? 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자칫 이제 이렇지 못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상대와 같은 마음일 때는 동감을 나타내면 되는 거고요. 다른 마음일 때는 차이를 이해하려는 그런 그 마음을 내서 그걸 뭐 물어보든가 서로 의견을 나누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도 나누고 다른 마음도 다 나눌 수 있어야 그래야 흥미롭거나 또는 아주 유익한 그런 대화가 가능한 거죠. 나는 같은 마음만 나눌 거야. 이런 경우가 이제 사람을 사귈 때도 좁고 깊게 사귄다고 또 폭넓게 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바 이런 것들을 너무 꽉 붙잡고 다른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이런 아주 좁은 시야일 수 있거든요. 이거 지나치게 심각해지고 자칫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워지고 외톨이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나와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서 이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더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또 배우려고 하고 뭐 들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듣는 사람 쪽의 반응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어지기도 하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담자가 경청하는 자세를 택했을 때 내담자가 하고자 하던 이야기를 계속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관심 없다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할 때 그럴 때 말을 하던 사람 내담자는 이제 화제를 바꾸든가 그 얘기를 그만두든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쪽의 반응이 수동적인 게 사실 아닌 겁니다. 적극 관심을 기울이면서 즉 경청 자세를 취하고 들으려고 하면서 또 동시에 그걸 듣고 내 느낌이 어떻다 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또 내어놓기도 같이 함께 되면 이건 함께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를 점점 더 나누고 싶어지죠. 근데 그냥 듣기만 한다든가 반대로 자기 얘기만 한다든가 그러면 소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거나 자꾸 이야기를 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자 하면 이제 말하던 사람은 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대화가 되려면 차이가 완전히 나버려가지고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쓰는 말이라도 같아야지 않겠어요? 그런 공감대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상대방하고 공감되는 부분들을 잘 발견해가지고 그걸 나누는 것에 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살아온 삶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해서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함께 마음을 나누려면 이야기가 서로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사람에 따라서 관심 가진 것도 또 취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 똑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서로 얼마만큼 다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어떤 수련 같은 걸 진행하다가 연상 게임 같은 걸 해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제시어를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가을. 그러면 그걸 듣고 연상되는 것들을 이제 각자 얘기하는 건데 그럼 뭐 낙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시원한 바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별 같은 걸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제 얘기가 다르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하나, 둘, 한 10가지 정도 딱 하는데 각자 이제 다르지만 다 다르지는 않죠. 또 같은 것도 비슷한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나 미리 짠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나하고 10번을 다 똑같이 얘기했다. 그럴 경우 어떨까요? 굉장히 반가울까요? 아니면 좀 섬찟할까요? 완전히 똑같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이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요, 많은 부분들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굳이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하면 어로 알아듣고 이렇게 그냥 이신전심으로 뭐 이렇게 잘 통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감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이 공감대가, 맞춰진 공감대가 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서로 편하고 잘 안다,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 나누기가 훨씬 편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서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럴 때는 이제 공감대가 많지 않죠. 그리고 어떤 단어 사용이나 이런 곳에서도 오해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말투 같은 것도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내를 통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근데 정말 이제 속내를 나누려면 이제 이런 오해를 넘어서서 이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이 오해를 풀 수가 있죠. 속내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맞춰본다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고 느끼고 생각한 거, 이것이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이렇게 맞춰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하고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나 입장 차이를 넘어서서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못 알아듣냐 하는 핀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저 사람 뭐 저렇게 둔해, 뭐 이런 식의 상대가 그렇게 나를 볼까봐 좀 겁나는 거, 이런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알고 싶은 건 알고 싶은 거고 이렇게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해를 넘는 법,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되는 건데요. 짐작하는 거, 특히 나름대로 짐작하는 거, 이 나름대로 짐작하는 거, 이거 정말 고약한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다, 알아들었다, 그래 알아 이게 이제 의사소통을 가로막죠. 오해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그냥 저게 저렇다는 거지 하고 내가 짐작한 거를 내가 저 사람 얘기를 알아들었어, 그래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속단하게 되면 이건 뭐 100%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나 뭐 이런 온갖 센스를 동원해가지고 나름 짐작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짐작한 것은 내가 짐작한 내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상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짐작하는 것을 줄이고요. 서로 어떤지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맞춰보는 것, 이것이 오해를 넘어서는, 오해에 걸리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다.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개방적인, 그러니까 열린 태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할 때 마음을 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고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또는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를 하고 있으면 또 오해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나서 서로 딴소리를 해요. 내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아니 그게 그 소리가 아니지 하는 식으로 이제 다투는 거죠. 이거는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미심쩍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그냥 나름 짐작대로 나름 식으로 이제 동상이몽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미심쩍은 부분이 되면 반드시 확인하고 맞춰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생기면 바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가볍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맞냐 뭐 이렇게 해가면서 맞춰가면 이제 공감대가 커지고 오해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제 실제로 상대와 얘기를 해가면서 생각이 같거나 다를 때 맞춰보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어떠셨어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대화를 나눌 때 생각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맞춰보셨나요? 자, 자기 자신의 이제 대화 패턴 또는 대화 자세 같은 것들 한번 가만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꺼낼 때 가볍게 이렇게 툭 던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가볍게 열지 못하고 있다면, 말하는데 너무 신중하고 뭐 긴장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탁 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요.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내가 건성으로 듣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이걸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상대가 얘기한 거하고 다르고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건성으로 대충 듣고 있다고 생각할까 봐 겁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고민을 하고 혼자 궁리에 빠지면서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 확인 작업을 자꾸 해주는 거, 가볍게 내어놓고 확인하는 거.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맞나요?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또 손쉽게 그렇게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냥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의 눈치를 보면서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정작 중요한 소통이라는 걸 놓치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을지, 이제 어떻게 나를 가다듬을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요? 특히 이제 오해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식, 마음을 열어가면서 자칫 오해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식. 이 오해라는 것은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왜 생기느냐? 입장 차이를 무시하고 짐작한 것을 사실로 착각할 때,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착각할 때, 이럴 때 생긴다. 입장 차이를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고 내가 짐작한 것을 가지고서 이것이 기정사실이다 하고 착각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짐작한 것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해 보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죠. 내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 오해 가능성을 인정할 때, 그럴 때 가볍게 내놓을 수 있고 또 오해를 풀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의사소통 대화를 할 때 꼭 필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면서 차이가 나거나 또는 같은 점, 이런 것들을 차이는 차이대로 같은 건 같은 대로 가볍게 내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같은 부분에선 서로 마음이 편해지고 통하게 되고,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이제 맞춰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추는 것이 이제 각자 동상이몽식으로 따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을 막는, 오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래도록 같이 친한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노력을 덜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직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볍게 내놓고 맞춰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처음 만났더라도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어느 정도는 다른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억지로 생각을 맞추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꿔가지고 상대한테 맞추려고 하거나 상대를 바꾸라고 그렇게 독촉하거나 억압하거나 막 몰아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기더라도 이거를 바로잡으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 맞추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냥 내가 이거를 얘기한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모를 텐데 내가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알게 되면 나를 얼마나 멍청하게 볼까. 뭐 이런 식의 이제 걱정 같은 걸 하고서 이 이미지에 신경 쓰면서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는 소통은 물 건너갑니다. 자, 이렇게 맞추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1교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2교시에는 이제 드러내기, 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